예요. 그리고 특히 또 이 뉴질랜드에 살 때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오셨어요? 출신을 묻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한국인임이 당당하지가 않으면 저 상대방도 나를 사실은 그죠? 좀 더 이렇게 낮춰서 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나라 사람이라는 자신감이 없으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나와서 살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더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더 찾게 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부모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 34페이지. 네, 혹시 갈등 요인을 선생님 그 슬라이드에서 찾아주시면, 네, 선생님께서, 왜냐면 지금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그랬나요?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슬라이드가 중요해갖고, 왜냐면 제가 요약을 해놔서요. 안 그러면 너무 이걸 보시면서 하셔야 돼서. 괜찮을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34페이지 보시면 이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적인 차이 부모님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2012년에 600명의 한인 이제 청소년들 16살에서 19살 이제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사실은 1, 2, 3위가 이제 여기 34페이지 보시면 미래의 불확성, 그 다음 공부에 대한 압박감, 여가 시간 부족, 그 다음에 가정의 재정적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1위일까? 사실은 한국 학생들이 부모님께서 영어가 안 되시는 문제 때문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특히 고등학교 때는 페어런스 인터뷰도 안 가신다든지, 아까 또 김 선생님께서 NC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 분 있으시냐고 그랬는데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영어가 어려워서, 그리고 이제 웹사이트 같은 거 찾아봐도 읽기도 어렵고, 또 한국 학교에 가서 얘기를 들어도 사실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너무 많고, 그러다가 아이하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면 얘는 그런 것도 모르는 부모인 것처럼 나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얘기를 하기도 참 두렵고, 그런데 어디 가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면 사실은 나랑 비슷한 분들인 거예요. 그죠? 예, 정보가 좀 없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나한테 어떤 내가 뭔가를 모를 때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은연중에 느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어런츠 인터뷰 때 왜 안 오셨어? 그러면 뭐 오셔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모르신다 아예. 그러면 그 인포메이션이 좋은 임메일로 갈 텐데, 그러면 이메일을 자녀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것까지 관리를 하냐면요. 출석, 이렇게 결석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이메일이나 이제 전화 같은 걸 남기는데, 이제 전화는 간단해서 남기실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 주도적으로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하면서 자녀들이 충분히요. 왜냐면 파스워드가 있기 때문에 이메일 들어가서 얘가 뭐 헤드에이크가 있고 뭐 감기가 걸렸고 뭐 이러면서 계속 결석할 수 있게. 그리고 또 부모님들께서 많이 아침부터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7시쯤 나가시면 학교 잘 다녀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냥 계속.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돌아오셨을 때도 학교 갔다 온 것처럼. 근데 결석을 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결석뿐이 아니라 시험이 언제인지, 그죠? 또 11부터 14학년 때까지는 학기 중에도 계속 수능을 여기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고3 때 딱 한 번 보는 게 아니고 계속 걸쳐서 보는데, 그럴 때도 얘가 언제 보고 있는지, 또 점수는 잘 나오고 있는지, 그죠? 그리고 만약에 나더치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진로 우리가 코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으신 거예요, 부모님께서. 근데 그걸 아이들이 당연히 알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님한테 어떤 진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걱정, 근심이 생길 때, 왜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위원 9 때부터 혹은 11학년부터는 내가 대학 가서는 뭘 할 거야, 아니면 대학은 안 가는데 나는 특별하게 이런 직업으로 갈 거야 라는 목표가 생기는 친구들 옆에서 보면 나는 실패자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하고 싶은 게 없지? 그러면서 그 얘기를 또 누구한테 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또 친구들끼리 같이 얘기하다 보면 또 친구들도 그렇게 자기처럼 미래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거나 꿈이 없거나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또래. 그러다 보면 마음이 이제 조금씩 편해져요, 나중에. 그러면서 그런 또래하고 지나면서 사실은 학교 생활에 집중 못하고,
또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디바이스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숙제를 다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세상에 빠지고 SNS에 사실 자기가 자기 겉모습하고는 다른 행복한 모습도 이렇게 올리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경쟁적으로 올리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보면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쟤네들은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너무 불행해. 그래서 SNS를 통해서 정말 아이들이요. 정말 우울증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현명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안 하고 싶어요. 상담 와서 왜냐면 내가 불행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진짜요. 극소수의 좀 성숙한 네, 학생들이 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 안에 네, 내가 불행하면 불행할수록 더 거기에서 위안을 찾고 싶어서 그러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님께서도 자녀들의 겉모습만 많이 보고 계신지도 몰라요.